안녕하십니까. 5월 5주차 최신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위해 알찬 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조금 두근두근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1년에 딱 9일만 오픈한다는 물차도룸이 드디어 개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려니 숲 에코 힐링 체험이라는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날짜는 2019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만 개방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차도룸, 두 번째로 사려니 오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판악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차도룸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이 물차도룸은 시간까지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차도룸 입구에 도착하시는 분에 한해서 30분 간격으로 최대 20명까지만 안내원과 함께 등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별로 인원별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물차도룸을 구경하실 수 있는 분이 약 18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 물차도룸을 방문을 할 예정인데 제가 과연 이 180명 안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정된 기간에만 오픈한다는 물차도룸, 사려니 오름, 그리고 성판악 코스, 여기는 모두 사려니 숲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사려니 숲길을 걸으셔야겠죠. 사려니 숲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자림로 사려니 숲길 입구고요. 또 하나는 붉은 오름 사려니 숲길 입구입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에 사려니 숲길 이렇게 치시면 이 비자림로 사려니 숲길 입구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주차장과 사려니 숲길 입구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한참을 걸어야 이 사려니 숲길 입구까지 겨우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코스고요. 보통 차를 몰고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붉은 오름 사려니 숲길 입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저희도 주로 붉은 오름 사려니 숲길 입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주차하고 바로 걸어서 입구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 기간 중에는 어쨌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몰릴 테니까 주차난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오름 사려니 숲길 입구로 들어가서 사려니 숲길을 걸어서 물차도룸까지 가는 데에 일단 5km를 걸으셔야 되고요.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걸어야 물차도룸 입구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물차도룸을 탐방하는 데 또 5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물차도룸 탐방하고 나면 다시 또 주차장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걸어 나오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물차도룸 탐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킹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22년 만에 유기농 녹차밭을 오픈하는 축제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야 시즌글라스 녹차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입니다. 날짜는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딱 10일간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표선면 성읍리의 청초밭이라는 유기농 농장이 되겠습니다. 이 청초밭은 유기농 우유나 계란이나 녹차를 생산하는 농장이고요. 이 축제 이름 앞에 붙어있는 시즌글라스는 이 청초밭과 협력업체로서 계약을 한 유통회사라고 합니다. 이 시즌글라스와 이 청초밭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번에 22년 만에 이 녹차밭을 한번 공개를 해보자 라고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녹차밭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죠. 그 바로 서쪽에 있는 오설록 티 뮤지엄인데요. 저도 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 그 실내 관광지 영상에서 여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녹차 아이스크림도 참 맛있고 이니스프리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카페 음료들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서쪽에 이 오설록 녹차밭도 굉장히 장관이지만 일단 서쪽에 있으니까 이 지금 시즌글라스 녹차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동쪽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이번에 최초로 1회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를 아직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행사 내용으로는 동물농장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먹거리들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삼나무길이나 녹차밭과 같은 산책을 하기 좋은 장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활한 자연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효린의 민박에도 나왔던 괴물 오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괴물 오름의 일부 구간이 폐쇄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효린의 민박에서는 서쪽의 명소들을 많이 공개를 하면서 서쪽의 관광지들이 부각이 많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괴물 오름이죠. 이 괴물 오름에는 사진이 매우 아름답게 나오는 명당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 여기 알 것 같다, 왠지 익숙하다, 많이 봤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괴물 오름 이 장소에서 사진을 찍죠. 여기는 아주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 나무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늘어서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게 사진이 잘 찍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여기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여기는 괴물 오름 정상은 아니고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있는 푸른 초원이라고 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데에는 지금도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초원만 일부 구간이 폐쇄가 된 거죠. 여기가 원래는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사유지의 초원이었는데 워낙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쓰레기 문제로 좀 몸살을 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쇄가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폐쇄되는 곳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제주도를 아껴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바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관한 소식인데요. 행사 이름은 바라던 바다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요. 제주도민분들 중에는 이 행사를 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특이한 행사예요. 행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6월 1일 토요일에 협재해수욕장 옆에 있는 금능해수욕장 잔디밭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오후 12시부터 안내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여러 가지 워크숍, 그러니까 체험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키링이나 손수건이나 화관, 화병 등등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바다 쓰레기 한 봉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기에 앞서서 주변 바다 쓰레기를 한 봉지 주워 오시면 마치 엿바꿔 먹듯이 그것과 바꿔서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1시부터 4시까지 또 옆에서 플리마켓이 진행된다고 해요. 역시나 중고 물품, 그리고 수제품, 먹거리 등등을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 모든 행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4시 반부터 7시 10분까지 그 음악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에 이 음악 공연 가신 분들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 잔디밭에 돗자리 깔아놓고 여러 가지 먹거리들 가져와서 앉아서 음악을 즐기는 그 기분이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좋았다고 합니다. 또 마침 이 금능바다가 서쪽에 있잖아요. 일몰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해지는 바다에서 함께하는 음악 공연 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시간 되시면 다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코너는 오늘의 추천입니다. 제가 지난 최신 제주에서 이 오늘의 추천에서는 정말 주리에 뜨의 사심을 가득 담아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추천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릴 곳은 다다의 작은 공간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 애월읍 소길리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또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고 사장님 내외분과도 또 친하고 손님이 오시면 저도 자주 모시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메뉴는 파스타, 리조또, 피자 등등이 있는데요. 좋은 재료를 많이 쓰세요. 특히 치즈가 굉장히 맛있고요. 그 항공으로 이제 공수를 해서 재료들을 다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음식도 맛있지만 이 가게도 굉장히 멋있어요. 소길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이 사장님 내외분들이 매입을 하셔서 손수 3년 동안
조금씩 1층을 그 레스토랑으로 개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부가 너무 아름답고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센스가 좋으시다. 제가 갈 때마다 참 감탄을 하는데요. 사진을 찍어도 정말 멋있게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가게 정면에 보이는 이 풍광이 또 정말 예술입니다. 이 가게에서 저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계속 끊임없이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가릴 것이 하나도 없죠.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고, 에워르베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한번 가보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리에뜨의 근황이 빠지면 또 섭섭하겠죠. 일단 지난 2주 동안 정말 너무 아팠어요. 이 제주에 지금 감기 광풍이 한번 크게 휘몰아쳐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며 엄마들이며 회사 가족들이며 다들 기침을 달고 목이 아프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한 2주간 지금 목소리가 거의 제대로 나오지 않다가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근래에 제 유튜브 컨텐츠들이 약간 노재민 경향이 좀 어쨌든 저도 컨디션을 완전히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 8월 이 제주도에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회심의 컨텐츠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도움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최신 제주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알찬 정보들 가득가득 모아서 또 다음 최신 제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